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새 주름이 깊어지고 나이가 점점 체감되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삶은 점점 더 외롭고 무료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년기를 지나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소중한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수록 새로운 관계 맺기를 어려워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친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80년간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 버킷리스트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노인이 병실에서 만나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남은 생을 함께 의미 있게 보내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에 탁구를 시작해서 80세에 전국대회에서 수상하셨던 새 할머니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매주 만날 때마다 잘 지냈냐고 인사를 나누고 함께 몸을 움직이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시는데요. 새 할머니의 도전을 보고 하나 둘씩 모인 탁구장 회원들은 모두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탁구라고 하시며 든든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평생 학습자의 자세입니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의 퇴화를 막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경과소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치임에도 불구하고 70세의 나이에 오페라 가수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녀의 노래 실력은 훌륭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그녀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도,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도, 은행 업무를 보고 싶어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필수가 되었죠. 디지털 기기 활용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됩니다. 온라인 강좌를 통해 집에서도 다양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고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수시로 연락할 수 있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국어 학습입니다. 은퇴 후 해외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한 외국어 실력만 있어도 여행이 훨씬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어 학습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학습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를 분산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짧게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더불어 그룹 학습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 동기부여도 되고 지속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
외국어 스터디, 그룹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즐기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를 배우면 그것이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자아 발견입니다. 중년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들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중년기 이후를 자아 실현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도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6세에 첫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1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 발견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나이 듦이란 젊음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생 이모작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늦게 핀 꽃이 오래 간다라는 말이 있죠. 은퇴 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취미의 전문화입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그것을 전문성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평소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요리 자격증을 따서 요리 강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집에서 화초를 기르는 것을 즐기신다면 원예 치료사 과정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경험의 재해석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은 그 자체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조차도 지금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죠. 이러한 경험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생애사 쓰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글로 정리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의 의미를 발견하며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글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음성으로 기록하거나 사진첩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73세의 한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모이는 자서전 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내 인생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기억을 더듬어가며 글을 쓰다 보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은 인생도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요가, 태극권, 걷기와 같은 활동은 몸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 자아상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난 이제 늙었잖아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할 뿐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 7.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더 활동적이고 새로운 도전에 더 적극적이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배웠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78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요가를 하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요가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며 웃어 넘겼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서 같은 연령대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계시네요. 이제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정원 가꾸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현재에 존재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이런 현재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감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개선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10분간 벤치에 앉아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더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감사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주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도 촉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감사 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3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적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본 예쁜 노을, 시장에서 만난 이웃과 나눈 반가운 인사, 가족이 보내준 사진 한 장 같은 소소한 것들이죠.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까 걱정했는데 쓰다 보니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눔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수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야말로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수명이 더 길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마틸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한 도서관 사서가 어린 소녀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가르쳐주면서 서로의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십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 내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시죠. 나눔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는 작은 대화, 길 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도 모두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의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나누는 것도 좋고, 동네 청소나 텃밭 가꾸기처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간 나눔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난과 경쟁 속에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도 매우 가치 있는 나눔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은퇴한 시니어들을 젊은 창업가들의 멘토로 초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 행복 찾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가에 피어난 제철꽃, 손주의 제잘거리는 목소리, 오랜 친구와 나누는 통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비렐름 슈미트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아닐까요? 이제 마무리를 하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새로운 강좌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다시 찾아 듣고 싶으실 때를 위해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 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시작이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만들어낼 아름다운 결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걸어갈 때 인생이라는 여정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